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오후 들어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 반전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31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577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잠잠하던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의 순매도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030선을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외국인 투자가는 최근에 코스피를 4일 연속 1,000억 원 이상 순매도를 했었고, 어제는 5일 만에 소폭 순매도에 그쳤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597억 원가량 순매수를 했었고요. 하지만 오늘 들어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모두 크게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시간에 코스피를 1,100억 원 정도 순매도 중이고, 코스닥 시장은 300억 원 이상 순매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순매도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엔달러 환율이 최근에 다시 108엔대로 다시 엔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었는데 현재 시점으로 엔달러 환율이 109엔대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엔저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었고요. 두 번째로 기업의 우려가 점진적으로 계속 커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에서 촉발된 문제가 그 밖에 IT주로 확대되었고요. 또 기타 조선주라든지 이런 원자재 관련해서 볼 때 그런 운송 관련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043원으로 상승하면서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원화 약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엔저 우려, 기업 실적 우려, 이런 종합적인 우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다시 차익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아직까지는 여전히 부족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만의 정책에 대한 국회 통과 부분도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노출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현금의 일정 수준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2000선 초반대 현재 사방은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가 매수 위주의 대응은 유효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전개될 실적 호전주 중심의 개별적 모멘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한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달러 원환율이 1,041원으로 오늘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외환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최근 3일간의 하락 마감 이후에 4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주가 대비 1원 10전이 상승한 1,041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44원 3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추가 상승이 제한되면서 1,040원 70전까지 반락했고요. 이후 반등세를 재개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43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미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요. 반면에 어제 발표된 독일의 9월 IFO 경기 실사 지수는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유로 달러는 1.2770달러까지 하락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미 경제 지표 동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달러에는 109엔대를 회복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화가 엔화나 유로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미 경제 지표의 호조가 위험 선호도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지난 새벽에는 글로벌 증시와 상품 통화들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달러원은 지난 새벽 여교의 시장에서는 글로벌 달러 강세와 위험 통화 강세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시아 시장에서는 상품 통화들이 미 달러화에 대해서 급락하면서 달러원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반등하는 과정에서 2차 저항선인 1044만 30전을 넘어서면서 상승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아시아장이 개장된 이후에요. 달러엔이 109.33엔까지 상승한 과정에서 달러원이 1044원 30전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이후 달러엔이 반락하면서 달러원 역시 동반 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호주 달러를 비롯한 상품 통화들이 달러와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원은 달러엔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와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원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둘 필요가 있고요. 일단 오늘은 장 마감 시점까지 1044만 30전을 안정적으로 상향 돌파하느냐 하는 점이 향후 상승 압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재료라고 보겠습니다. 달러원과 주변의 변수를 고려해 볼 때 이제는 외환시장이 큰 추세적인 변화를 이미 시작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달러 엔의 경우 지난 8월 29일부터 어제까지 연속으로 5일 이평선 위에서 종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호주 달러의 경우 미 달러와 대비 지난 9월 8일부터 어제까지 연속으로 5일 이평선 아래에서 종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달러 원이 5일 이평선 위로 올라선 것은 지난 9월 2일부터인데요. 지난 24일부터는 유로화뿐만 아니라 파운드화까지 미 달러와 대비 5일 이평선 아래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달러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관점에서 시장을 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 속에서 울고 웃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신다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장 자체가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사실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자체는 올라가도 어렵고 오히려 이제 빠질 때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하락폭이 좀 깊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투자의 방향을 좀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특별하게 어떤 한두 종목을 찍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오늘부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실 실질적으로 서울경제방송에서 방송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좀 접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시장을 이기는 투자법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좀 먼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을 이기는 투자법에서는 먼저 나 자신을 이기는 방법, 그래서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 전체에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현재 장이 어렵더라도 좋은 기업을 갖고 있으면 결국 올라온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투자를 하는 분들이 우량주를 투자하려고 하고 작은 규모가 크신 분들이 대형주를 투자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결국 그 대형주나 우량주를 갖고 있으면 장이 빠지고 종목이 빠진다고 해도 다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전 매매에서 또 지켜야 될 몇 가지 얘기들을 좀 같이 세 단계로 좀 나눠서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나의 투자 성향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자, 결국 계좌 수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것,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결국 위험과 수익의 함수관계이다. 무슨 얘기냐면 위험을 담보로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지 변동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익만 나는, 위쪽으로만 가는 그러한 투자 상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수익이라는 걸 선정을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나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냐, 나의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냐를 가지고 조절을 해야 됩니다. 젊고 뭔가 만들어야 될 사람들은 다소 위험 부담을 많이 갖고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을 거고요.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코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위험을 방어하면서 기회가 됐을 때 수익을 노리는 전략. 그리고 너무 무모한 것보다는 그 작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종목에 집중을 해서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수익들을 좀 얻어내는 쪽이 맞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산 규모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계좌의 그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뭐 깜짝 놀라는 포트폴리오가 많죠. 현대차 1,000만 원어치, 삼성전자 1,000만 원어치, 뭐 현대중공업 1,000만 원어치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는 절대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투자할 바에는 오히려 펀드에 넣어야 되는데 펀드에 넣거나 은행에다 맡기라고 하면 은행 이자 얼마인데 거기다 맡기냐.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은행에 이자 받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짜리 포트는 뭔가 그 기본적으로 계좌의 볼륨을 올릴 수 있는 포트의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계좌가 10억, 20억씩 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딱 포트를 열어보니까 뭐 1,000원짜리 뭐 50만 주 막 이런 식으로 포진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적절한 투자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투자 철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뭐 어떤 분들이 좋은 책이 있으면 좀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기술적 분석 책이나 아니면 과거의 경험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은 권해드리지 않고 원칙과 철학이 있는 책들을 좀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우리도 분명히 투자에서는 철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사가 어떤 펀드 매니저가 어떤 철학을 갖고서 자산을 운영하느냐도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리스크라는 것은 두 가지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격 리스크하고 시간 리스크입니다.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를 하면 결론은 빨리 나올 수 있지만 손실의 확대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익이 한꺼번에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모한 게임이고 최소한 투자의 원칙을 지키려면 5대5의 게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8대2 정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80% 이상 됐을 때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격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오히려 시간 리스크, 좀 기다려서 버는 게 낫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갖고서 좀 덤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지 마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계좌에 손실이 많이 났다고 해서 이걸 한 번에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다 보면 더 엉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무모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손실만 확대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는 분명한 전략적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전략적 목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내가 종잣돈이냐 아니면 종잣돈 이전 단계냐,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종잣돈을 가지고서 이제 부를 축적해 나가야 되는 단계냐, 아니면 이제 축적된 부를 이용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를 해야 되느냐,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잣돈을 못 만드신 분들은 종잣돈을 만드는 목표를 가졌어야 되는 거죠. 나이 연령대 50대에서 주식 투자 금액을 2천만 원을 갖고 종잣돈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죠. 최소한 이런 분들은 1억 이상의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천만 원을 가지고 1억이라는 자금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종잣돈을 만드는 데까지는 다소 공격적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잣돈을 만들었을 때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계좌의 볼륨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을 좀 투자하지만 기본적으로 볼륨을 키울 수 있는 전략을 따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볼륨이 커졌을 때는 결국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재무제표에서 자산 형성을 어떻게 해야지 이 기업의 이익 가치가 확대되느냐. 자산을 전부 땅만 사놓고 있으면은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 확대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제조업이라고 하면 공장에 기계를 산다든지 아니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시스템화 돼가지고 배당도 받고 아니면 어떤 안정적인 자본이득도 얻을 수 있는 주식의 포트폴리오의 정비가 완전히 끝나서 일정 부분은 내가 안 움직여도 알아서 돈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게 하는, 그래서 시스템화되는 투자 전략을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목표는 이겁니다. 시스템화돼서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쪽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 따라서 내 연봉 정도를 주식 투자에서 커버를 해줄 수 있다면 나는 지금 현재 당장 일에서 손을 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은 여기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안정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항상 좋은 기업 하는데 네. 정말 좋은 기업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좋은 기업은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기업은 주가가 많이 가는 기업이죠. 네.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가는 기업에는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결국 주가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함수 관계로 풀어낸다면
결국 자산 가치하고 영업 가치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다 놓고 순자산 기준으로 시가총액 1,000억이 나온다. 그러면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1,000억이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다가 이제 영업 가치라는 걸 환산을 해야 됩니다. 영업 가치라는 건 보통 이제 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퍼 10 정도면은 그러니까 100억을 벌어들이는 회사의 그 자산 가치 그 주가 가치는 얼마냐면 1,000억. 그러니까 자산 가치 1,000억에 영업 가치 1,000억이면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2,000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 가치 1,000억에 매년 1년에 100억씩 벌어들이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적정 규모가 2,000억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회계사들이고요. 이러한 재무제표 분석은 회계사가 철저히 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식에서 집중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성장성의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성장성의 함수를 누가 읽어낼 거냐? 이건 산업의 미래를 읽을 수 있어야지만이 성장성의 함수를 반드시 풀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철저히 분석됐을 때 기본적으로 자산가치와 영업가치 대비 저평가된 상태에서 성장성의 폭발력이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주가로 대답을 해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얘기했던 게 과거에 그 스마트폰 부품업체들이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그러는데 주가는 안 가죠. 결국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때까지는 저평가했는데 지금 보니까 실적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저평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어느 순간엔 굉장히 고평가인 것 같았는데 주가는 계속 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영업가치,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붙어가지고 그 당시에 고평가됐던 기업들이 지금 역으로 저평가되는 현상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이 기업들이 현재의 영업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여부를 읽어내는 것이 결국 성장성의 함수라는 거고요. 그거는 산업을 읽지 못하고는 절대로 분석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 기업의 미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산업의 어떤 흐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의 그 상황까지 저평가가 확실하다면 이제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는 때를 기다리는데 그 때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지껏 사용했던 기법들, 기술적 분석 아니면 수급 동향, 기타 등등을 가지고서 이제 대입을 할 때가 된 거죠. 자, 이래서 이제 결정적인 모멘텀. 예를 들어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신약이 언제 나오는데, 신약의 연구 성과가 언제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결정적인 모멘텀을 찾아가는 작업들은 소위 말하는 차트 분석, 수급 분석, 패턴 분석. 아무리 수급이 되고요. 아무리 기술적 분석이 된다고 해도 시장의 패션과 안 맞았을 때는 초과 수익이 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바이오들이 붐을 불 때 특히나 그 세포 치료제 쪽이 붐이 불었다. 똑같은 바이오 쪽에서 우리는 뭐냐면 세포 치료제가 많이 올라가니까 세포 치료제 쪽을 투자를 안 하고 다른 저평가된 바이오를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쪽에 패션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못 가는 거고 이쪽은 패션이 불었기 때문에 더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패션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식이 나왔을 때 이 기업의 주가는 상당히 폭발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조금 자제하게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친 뇌동매매, 추격매수 확인하고서 된다고 쫓아가는 순간 모든 사람들 눈에 다 보이는 시점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심을 좀 하면서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종목을 바닥에서 좀 건져내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건져내는 시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바닥권에서 이렇게 종목을 매수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기업 찾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전 매매는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이제 일반 투자들이 하는 우를 범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뭐 투자해서 10% 벌었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20% 벌었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몇 프로 투자하셨습니까? 라고 하거든요. 전체 계좌에서. 그럼 전체 계좌에서 10%를 투자해서 10% 벌면은 계좌 수익률은 1%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바쁘기만 하고 그리고 20% 30% 들어가는 종목이 손실이 나게 되면 전체적인 계좌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전 투자를 할 때 뭐를 해야 되냐면 계좌 수익이 종목 수익이 아닌 계좌 수익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계좌 대비 종목의 분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좌라는 것은 들쑥날쑥 어떨 땐 확 벌었다 어떨 땐 확 꺾이는 상황이 아니고 계좌는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단식 단계별로 상승을 해야 된다. 이런 쪽에서 매매의 좀 방향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매매에서는 일단 시장의 중심 쪽에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대장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주도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주도 테마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각각의 좀 언어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주도주라는 건 지수를 끌고 갈 수 있을 때에 나오는 얘기고요. 주도 테마라는 것은 종목군이 형성될 때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주도 테마가
바이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장의 그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요. 최소한 주도 테마가 떴다라는 것은 바닥에서 2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 10개 이상 포진될 때를 갖다 거의 주도 테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 먼저 그 문재인 관련주 아니면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은 사실 주도 테마가 맞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한 사이클씩 돌아가는 건 순환 테마지 주도 테마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대장주, 주도주, 주도 테마 정도에서는 매매를 해야지만이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시장의 중심 지표가 뭐냐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환율이죠. 그리고 환율이고 외국인 매매 동향이죠. 어떨 때는 금리가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기관 투자자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연기금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각각에 따라서 지금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를 좀 정확하게 보시면서 시장의 중심축에서 대장주, 주도주, 주도 테마 정도에서 매매를 하셔야지 일반인들은 그래도 현 시장에서 수익을 내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주 멘토와 함께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좀 세워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동안 도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요. 어제랑은 또 완전 반대로 움직입니다. 어제는 시장이 안 좋다가 좋아졌는데 오늘은 또 좋다가 안 좋아집니다. 정신 하나도 없어요. 완전 코스피가 청개구리 시장이에요. 글로벌 지수를 좀 앞서가는 느낌?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랬다 빠졌다. 내일 시장 다가오는 유럽 시장과 이제 미국 시장이 빠진다는 소린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영 깔끔하지는 않다. 뭐가 이렇게 바쁜지 급락을 하고 빠져나가고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시장 현재 외국인이요. 현재 시간 2시 23분 기준으로 해서 외인이 1230억가량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710억 원치를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외인들이 최근 거래일 9월 18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도를 해주면서 매도 금액이 얼마가 가까이 되냐? 1조 가까운 물량까지 매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많이 갑자기 좀 팔아치우는 느낌입니다. 자, 외인이 어디로 간다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본으로 좀 가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 쪽으로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게 한동안의 문제가 아니고 짧은 문제가 아니고 당분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렇죠? 자, 환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일본 엔화가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제 뭐가 다가오죠? 주택지표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쫙 올랐다 빠졌는데 실적주, 3분기 실적주 중심으로 해서 빠른 포트 이동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을 이끌 수 있어요. 3분기와 4분기에 강한 모멘텀을 쥐고 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 위주로 해서
포트를 빠르게 바꾸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도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이에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인데요. 오늘 이 종목 SK하이닉스 굉장히 좋죠?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LG디스플레이, 한국항공, 우주 이렇게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종목인데요. SK하이닉스를 볼게요. 많이 좀 가는 듯 했는데 결국 1%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현재 SK하이닉스가 플러스 1%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이 밀렸다가 좀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이번에 한 1조 얼마? 뭐 2천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3분기 때. 자,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3조 후반 4조죠 있지만 4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4조대 정도 그냥 대충. 자, 몇 배 차이 납니까? SK하이닉스가 1조 2천억. 삼성전자를 좀 잘 쳐줬다 해서 한 4배 정도 쳐줍시다. 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얼마? 약 2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얼마입니까? 어제 기준으로 해서 170조가량 조금 안 되네요. 그렇죠? 네. 한 5배 좀 넘게 차이 나요. 근데 영업이익은 4배 또 안 되게 차이 나죠? 자, 하이닉스가 상승적 분위기가 좀 더 올 수가 있는 게 좀 당연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해보게 돼요. 실적 대비했을 때. 그래서 추세 자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오늘장 수급으로 봤을 때는 상승 분위기를 조금 기대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어제도 좀 오르더니만 오늘도 상승을 줍니다. 자, 어제는 이제 0.8%대 겨우 상승 마감을 한 모습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오릅니까? 1.4%, 6%대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잘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바닥인가요? 고민이 되죠? 갑자기 이틀 동안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 나타나니까 한전부지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건가? 이런 고민도 해보게 만듭니다. 자, 오늘장 잠정치에서 살펴보자면 현대모비스 볼게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외인이 28,000주, 기간이 몇 주? 2만 주가량 매수를 해줍니다. 투신과 연기금에서 많은 물량들을 매수를 해주고 있다. 자, 최근 수급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장에서 투신과 연기금 매수가 들어와 준다. 기간이 매수해주면서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려준다. 그간에 계속 팔았었는데 이게 단기간이 모멘텀이니까 오늘 하루로 끝날 것인가? 조금 더 추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에 대한 여부는 내일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 네, 다음 주 월요일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이 나올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 추세에 대해서는 양호한 모습이지만 좀 더 확인한 이후에 대응을 천천히 해보자. 이렇게 제가 결론을 좀 내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자면 한국전력이에요. 자, 한국전력이 정말 무섭게 계속 올라갑니다. 네, 한전부지 제대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 해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잘 가고 있죠, 정말. 최근 수급도 보자면 기관들이 정말 많은 물량을 퍼펙트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9월 12일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기관 매수세가. 오늘장 살펴볼게요. 자, 오늘장의 수급 상황은 기관과 외인들의 양매수. 외인이 18,000주, 기관이 몇 주? 84,000주가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양매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려주고 있죠. 자, 근데 오늘 오르다가 좀 멈칫하긴 했지만 추세가 어떻게 계속 올라가는 그림, 신고가에 대한 부분, 패턴 계속 갑니다.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림. 언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매수해야 될까요? 여기서 잡아야, 새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가면,
다음 포인트에는 46,000원짜리가 참 좋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요, 상승 분위기를 좀 타고 있다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상승을 준다면 조금 더 줄 것 같아요. 얼마까지 갈까요? 제가 보는 포인트는 한 48,500원 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라인이 좀 잡히네요. 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들고 계시고요. 신규 매수는 얼마? 46,000원대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제에 이어서요. 오늘도 그래도 잘 버티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어제 이제 6% 급등한 이유는 애플 아이폰과 아이폰 6 플러스 판매량이 1000만 대 돌파. 단기간에, 최단기간에. 자, 그런데 어제 이제 나왔던 테스트 실험들 출시가 되면서 밴드 구부리는 실험도 많이 인터넷에 나돌더라고요. 근데 힘을 줘서 애플을 구부리니까 아이폰 6 플러스가 구부러지더라고요. 폰이 구부러집니다. 반면에 노트3가 있었어요. 노트4는 아직은 이제 시장에 풀리긴 않았기 때문에 노트3를 시험한 거 있어요. 노트3는 근데 안 구부러지더라고요. 튼튼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어찌됐든 판매량은 늘었습니다. 제품을 만들었을 때 분명히, 몇 가지 오류는, 오점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어떤 제품이라도. 판매량이 모든 것을 잠식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상승 추세로 해서 전환, 분위기 전환이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어제 좋은 수급이었고요. 오늘장 수급도 보니까, 자, 외인들이 63,000주, 기관들이 46,000주다. 자, 오늘 시장 현재 약간 밀리고 있지만, 외인들과 기관들은 매수를 어떻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조정이 1% 정도, 0.1% 빠지는 것은 그냥 건전한 조정이다. 다시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다. 만약에 신규 매수 접근은 언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 20에서 깼다고 올라갈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얼마? 한 34,500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똑같습니다. 34,500원 정도 깼다고 올라가면은 참 좋은 매수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상황 보시면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국항공우주예요. 네, 이전에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정말 잘 가요. 어느새 41,000원까지 갔습니다. 주가가 연일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수급도요. 계속 기관들의 매수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와요. 그냥 꾸준하다. 계속 들어오는구나. 계속 들어와라. 정말 계속 들어옵니다. 잘 가고 있어요. 자, 이 타이밍에서 오늘장 수급은 양매수가 잡힙니다. 외인이 막 많은 물량을 사지 않았었는데 오늘 양매수 잡혀요. 외인 기관의 매수세. 좀 더 갈 수 있겠다. 수급 포인트에서 그렇게 팔던 외인들이 물량을 잡아준다. 개인도 마저 이제 물량을 뺏길 때가 와간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사실 고점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쵸? 제가 이 추세의 하단을 잡고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새로운 슈팅 구간. 이게 꺾일까요? 이 종목은 쉽사리 꺾일 종목은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추세에 대한 부분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고 있는 종목이에요. 새로운 가격을 한번 그릴 때가 오지 않았나.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조정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가 됐어요. 이게 이렇게 갈지 어떻게 갈지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짧죠. 이렇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좀 더 상승한 이후에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은 제가 말릴 수는 없지만요. 조정 구간을 이용하셔서 매수하셔야 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잘 들고 가시면요.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상담을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담 종목들을 좀 하나하나 좀 볼게요. 여기 있네요. 네. 자, 7780님, 혹시 저기 아침에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 아닌가? 왜 이렇게 가격이 똑같지? 가격이 똑같으시네요. 73,500원에 15%. 자, 만약에 그분이 맞으시다면 제가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제가 이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손절을 쳤는데 방송상에서는 손절을 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공개방송상에 들어오시면 AS 다 해드린다. 안 파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포트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바로 오늘 6% 급등을 해버립니다. 시장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급등을 합니다. 왜요? 왜? 이 종목은요, 이 박스권 포인트 이렇게 있어요. 사실 한 71,000원은 정말 좋은 구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흔들리지 마세요. 네. 오전 공개 방송에 들어오셨던 그분이라면, 제가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맞으시다면, 가지고 계십시오. 아셨죠? 네. 대신에, 이 방송에선 더 이상의 AS 힘든 상황이고, 공개방송, 11시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AS 해드리니까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혹시라도 들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뭐죠? 자, 5313님, 네오팜 11,600원 10%. 목표가는요, 11,600원에 네오팜. 5313님, 반갑습니다. 11,600원. 언제 사셨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뭐, 이때시겠죠? 뭐, 이 근처신 것 같아요. 8월이신지 9월이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11% 급등하고 오늘도 9% 급등을 했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얼마입니까? 어제 올라서 이제 910억인데, 오늘 올라서요, 10% 올라오면 딱 1,000억이, 10% 됐네요. 1,000억이 됩니다. 드디어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이 됐습니다. 자, 수급에서의 매력도가, 굉장히 좋네요. 뭐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거래량이 터졌다. 잘 보세요. 어떤 의미인지 보여드릴게요. 물량을 서서히 모아갔어요. 모으고. 네. 계속 그냥 야금야금 모았네요. 보니까, 아까 수급 보니까. 그러더니 터트려버렸네요. 터트려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오늘장 수급 보자면, 오늘 연기면서 22,000주, 기타면 3,000주인데, 추가적인 상승 노리고 이거 들어오는 거란 판단입니다. 대신에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건데,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 사실 지금 비중자체 10%라서, 뭐 더 이상 뭐, 비중 축소도 필요 없고 가져가시면 되겠는데, 34,000원 포인트 정도로 하셔가지고, 한번, 수급 체크를 한번 하시고, 비중을 절반 줄이시는 걸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면, 절대적인 매도 포인트 자체는, 여기 라인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얼마냐면, 32,500원 이탈 시에는 반드시 어떻게 비중을 많이 줄여주시고요. 34,000원까지. 이 밴드 안에서 대응을 조금 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32,500원, 34,000원 요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자, 7432님 삼보 모터스 11,000원 50%. 11,000원에 50%를 사셨어요. 뭐 뉴스기사 뭐 좋은 것들 많아요, 이 종목. 네, 좋은 거 많단 말이에요. 볼게요. 자, 지금 현재 가격이요, 9,700원입니다. 11,000원이시면 여기네요. 수익이 좀 나셨을 거예요. 설마 떨어질 때 사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추세가 있네요. 어떤 추세가 있습니까? 이 바닥 추세가 있고 그 다음 새로 만들어진 게 이제 여기 구간이네요. 거의 정도네요. 자, 그 전 추세들을 보자면 여기 포인트 추세인데요. 이 포인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요 위에 구간대는 무슨 구간입니까? 슈팅 구간들이 돼버리는 라인이죠. 그럼 여기서 매수하신 구간은 무슨 구간? 사실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얘가 해답을 줍니다. 자, 근데 라인이 새로 잡혔다 말씀드렸죠? 여기서 새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새로 잡혔어요. 고민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포인트에서 무슨 구간입니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돼요. 대신에 뭐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까? 수급이 있는지 없는지. 자, 수급은 들어오다가 이 고점에서는 다 팔고 나갔네요. 10,000원 위에서는. 나쁜 놈들이네요. 이거 완전 나쁜 놈들이에요. 잘 보세요. 밑에 보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새파랗죠? 얼마입니까? 보세요. 왜 그때 사셔가지고, 어떡하냐, 이거.
사모펀드 90만 주 매도 얼마에 11,700원. 그 다음날 금융투자 매도 11,200원대. 그 물량 여기에 고스란히 전부 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또 금융투자 남아있는 거 정리 다 하고. 언제부터 샀나요? 언제부터? 이때 산 건가요? 이때? 예. 사모펀드 쪽에 물량 고스란히 좀 받아줬다가 다시 그 다음부터 정리. 예. 그 전부터 좀 아마 매수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블록딜 물량인지 제가 자세하게 종목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좀 안 보이는데 블록딜 물량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싸게 받아가지고 정리를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거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현재 수급을 봤을 때는 약간 좀 힘이 부족한데 힘이 부족해요. 상당히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올라가도요 1,500원 정도가 조금 보이니까 좀 1,500원 정도에서 축소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종목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내려와서 9,000 이게 얼마죠? 9,300원. 자, 9,300원 이탈하면 안타깝지만 정리를 해주세요. 아셨죠? 300원. 그리고 얼마? 1,500원. 여기 가운데 제가 밴드를 잡아 드릴 테니까 꼭 맞춰서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보죠. KH바텍 7359님 29,000원에 30% 보겠습니다. 자, 하하하하. 네. 29,000원이래요. 여기요? 선을 걷는데 제가 크게 볼게요. 네. 그 전에 또 볼게요. 뭐 2003년도 때 아니시죠? 이게 완전 진짜 어떤 포인트죠? 꼭지도 이런 꼭지가 없는데요. 29,000원 포인트가 29,000원 3만원이 꼭지도 진짜 이런 꼭지가 없는 곳이라고요. 이거를 막 뜨끔하신지 모르겠는데, 자, 수급 볼게요. 계속적인 매수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좀 기관들이 매도하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쵸? 최근 들어서. 개인이 조금 사는 느낌이 별로 좀 약간 싸합니다. 약간 싸해지고 있어요. 외인이 조금 사는 듯 했는데 지금 매도가 나온다. 오늘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장 기관이 85,000주 던집니다. 굉장히 싸한데, 이거? 싸합니다. 외인이 받치고 있긴 한데 이게 외인인지 개인인지 알게 뭐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간은 알 수 있지만. 그럼 이게 만약에 내려온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 그림처럼 이때 이런 그림, 이때 같은 그림, 이때 같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수급이에요. 단기적인 수급 포인트에선. 자,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될 라인만 잡아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6,000원 잡아드릴게요. 26,000원 21선인데 그만큼 중요한 자리예요. 26,000원 이탈 시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비중을 10%만 남기시고 20%는 떨어내셔야 됩니다. 덜어내셔야 돼요. 매도하시라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는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구간대 오늘 꺾이고 이게 요 전고점 포인트를 쉽사리 넘지 못한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자리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6,000원 밴드 정도로 해서 깨고 내려가면은 안타깝지만 정리하시고 다시 이게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가면은 매수해도 괜찮으세요. 그렇지 않고 안 깨고 버틴다면 한동안 횡보한 다음에 한동안 횡보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아셨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올라간다면 얼마까지? 32,000~33,000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2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얼마까지? 20,000원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죠. 자, NHN엔터 매수해도 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같이 좀 볼까요? 자, 오늘 NHN엔터 현재 9.6% 정도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빠진 이유가 뭡니까? 포커 게임에서, 네, 땡값을 줬다고 태클을 걸었어요. 땡값 안 돼! 그래가지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NH엔터에서의 포커 게임의 매출은요, 약 20% 정도가 됩니다. 포커류 게임이.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달 말부터 신규 게임을 런칭하고요, 10월부터 연말까지 총 10개 넘는 게임들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게임들이 어디에 실립니까? 카카오톡에는 오르겠고, 라인도 나오겠고, 그렇죠? 네. 그로 인해서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 자, 포커 게임을 만약에 없애버렸어요. 없앨 수가 있나요, 사실? 없애긴 힘들어요. 네, 없앨 수는 없다고요. 기업을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없애기는 힘들고 거의 불가능해요. 그 땡값을 줬던 부분을 좀 더 규제에 대해서 완화시켜라. 그래서 이제 NH엔터가 다른 방안을 내놓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뭐 캐릭터를 결제해가지고 그 돈을 충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캐릭터를 결제하면 보너스로 이제 머니 충전을 주는 건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규제를 너무 강하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 너무 힘들고, 그렇죠? 인원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네.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땡값에 대한 부분만 포인트가 잡힌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땐 다시 올라갑니다. NH엔터 현금 얼마 있습니까? 한국사회결제 그 지분 매입해도 4천억 가까이 있어요. 현금이. NH엔터의 시가총액은 1조 2천억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오늘 빠져버리면 1조 1천억 원대가 되겠죠? 현금 자산 4천억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빠른 M&A 행보를 할 거란 말이에요. NH엔터.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아니면 내일 정말 바닥이다. 앞으로는 다시 오지 않을 가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상승 쪽 분위기를 탑니다. 어찌되든 간에 연말까지 본다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자, NH엔터 일봉이고요. 추봉으로 볼게요. 추봉 약간 좀 뒤를 뺄게요. 선을 좀 긋기 위해서. 계속 밀렸어요, 여러분. 이게 상장하자마자, 그러니까 분할되자마자 이렇게 밀렸습니다. 쫙 밀렸어요. 밀렸죠? 네. 계속 내려왔어요. 그냥 주가가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여기 포인트에서 거의 바닥을 확인합니다. 5월 바닥 포인트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월 바닥 포인트 나오는 이런 그림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상승을 하는 그림인데, 일봉으로 가볼게요. 천천히 어떻게 됐나요? 추세 자체가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포인트로 8월 기점으로 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봉으로 다시 갑니다. 일봉으로 확대해 보니까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이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단 추세가 잡히더라. 그리고 상단 추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면은 이 정도 그림이 나오는데 참 말도 안 되게 무섭게 걸려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그때가 딱, 그쵸? 참 이상할 정도로 귀신이 씌었나 이게 NH엔터가 걸려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포인트에서 깨고 내려갔다가 수급이 분명히 오늘도 안 좋아요. 지금 봤는데 안 좋아요. 자, 그러면 내려왔다가 올라간다. 다시 수급이 들어온다. 규제 자체가 너무 이거는 심하다. 다시 단기적인 악재일 뿐이다. 라면서 기자가 기사를 쓰게 되면 또 그런 소식이 나와주면은 주가가 또 어떻게 급등을 합니다. 이날 언제가 9월 4일날 14% 올랐습니다. 이때도요, 8월 13일 9% 오르고 쉬었다가 4% 오르고 8월 19일날 8% 올랐습니다. 급등과 급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이나믹한데
이번에 한 번은 또 뭐? 급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왜요? 악재가 이게 진짜 포커 게임을 못하게 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매수 가능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하시면서 한번 비중을 채워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종목 상황도 있는데요. 종목 AS 좀 할게요. 자, 어제 이제 삼성물산을 뺐죠? 근데 방송에서만 제가 뺐습니다. 지금은 6.3%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뭐, 현대제철과 LG화학,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다시 좀 조정이 나와주는 모습이지만, 아직은 수익권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괜찮은데, 삼성물산 정말 잘 가죠? 네. 근데 방송상에서 뺀다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공개방송 들어오셔야 됩니다. 잘 들고 가시고요. 이제 여기서 마지막 AS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 네, 오늘 1% 정도 빠지는데요.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아직. 좋은 자리입니다. 자, 살아있는 추세에 대해서 응답하라. 네, 이렇게 딱.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나올 거예요. 네, 뭐 제가 목표가를 많이 잡은 것도 아니고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 좀 말씀드려보고, 마지막으로 LG화학도 지금 지수 조정에 대한 부분이지 주가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네, 다시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서 천천히 뭐 많이 빠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LG화학은요. 다른 여타 대형주 중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래도 최근에 움직이고 있어요. 네. 종목을 잘 선택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 잘 가져가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AS를 해드리고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깜빡할 뻔했네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다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다음을 갖고 나왔어? 김선유 멘토가 이제 정신이 나갔나? 판단할 수도 있어요. 많이 비싼 종목이니까. 자, 그렇죠. 자, 다음 카카오 합병 6일 남았습니다. 자, 시너지 매력도 좋다 말씀드리고요. 신규 결제 시스템 등 있죠? 카카오페이를 깔면은 이모티콘을 주더군요. 네, 굉장히 좋더군요. 네, 알아봤는데요. 나쁘지 않은 시스템인 것 같고요. 자, 꾸준한 기간 매수세 같이 보시죠. 오늘도 기간 매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기간 매수세가 언제부터? 9월 12일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투신 꾸준하고요. 보험,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 다 들어와요. 외인 물량 뺏기고 있고요. 개인 물량도 최근 들어서 한번 뺏기고 있는 모습. 자, 오늘 수급이 좀 중요하게 봤어요. 오늘 많은 물량으로 보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커서 그런데요. 그래도 기관들의 매수를 놓지 않고 있다. 오늘 상승하는 흐름을 봤을 때는 현재장 열어봤을 땐 외인들과 기관, 외인 잡히죠? 외인들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또다시 잡히는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됩니다. 상승으로의 분위기. 충분히 가능하다. 조금 더 큰 추세를 그릴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합병으로 인한 급등세 한번 기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테마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한 종목이란 판단입니다. 그래서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 말씀드릴게요. 종가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얼마까지요? 길게 안 봐요. 대신에 18만원 전고점 포인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손절가는 15만 5천원 정도로 역시나 마찬가지. 굉장히 짧게 잡을 테니까요. 이 밴드 안에서의 흐름 판단하시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까지 말씀드려봤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7분의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31선에서 약보합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577선에서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인들의 매도 규모 때문에 이렇게 하락 반전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